네, 구정 연휴가 끝나고 오늘 첫날인데요. 이제 어제까지가 휴일이었고, 아침부터 세차를 하고 이제 제 사무실로 나갑니다. 머리를 좀 올렸는데 좀 더 낫나요? 아니면은 별론가요?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 올렸던 영상을 한번 쭉 봤어요. 요리 채널에서. 이게 지금 4년, 5년 전에 제가 제 연주 공연 영상을 그냥 보관만 하려고 했던 그 계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어떤 뭐 광고도 붙고 하면서 굉장히 상업화 됐잖아요. 그래서 제 그 영상을 한번 쭉 보니까 정말 그 4년 5년이 됐는데도 조회수가 50? 50회? 뭐 60회?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구나. 뭔가 일관성 있게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연주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뭐 하니까 그래서 좀 소외된 그런 영상들이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요즘 같은 때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예, 조심해야 되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제목이라도 바꾸자. 예, 올려놓은 영상에 제목이라도 일관성 있게 성악가 이안의 뭐뭐뭐뭐, 성악가들의 뭐뭐뭐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일관성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악가, 뮤지컬 배우 뭐 이런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말 그 성악가들의 수입은 얼마인가, 뭐 어떻게 활동을 하면 되는가, 유학 갔다 와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또 살아왔던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20년 전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2000년도에 오디션하고 2001, 2002 이렇게 1년간 공연을 했던, 약 7개월간 장기 공연을 우리나라 최초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LG 아트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은 성악가가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과연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는가, 성악가가 뮤지컬 배우가 되려면,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악을 전공하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무조건 뮤지컬에서 다 주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악가가 다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오페라와 좀 틀립니다. 말하듯이 그냥 대사를 뱉어내듯이 그게 곡조가 붙어서 편안하게 말처럼 나와야 그걸 노래를 잘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성악에서는, 물론 성악에서도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굉장히 멀리 보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뮤지컬에서는 그냥 가까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면 마이크로폰을 쓰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냥 쭉쭉쭉쭉 읽어내듯이. 그래서 제가 가끔씩 뭐 시범을 보여드리는 No more talk of darkness, forget this wide-eyed fears, 뭐 이런 것도 있고. 목이 이상한데. 예. 그래서 말하듯이 그냥 툭툭 뱉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과 출신이나 뮤지컬과 출신이 오히려 더 낫다, 성악가 출신보다 훨씬 더 가깝다 뮤지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출 선생님도 계시고 음악 감독님도 계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왜 성악가 출신들이 다 주인공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또 문제죠. 예. 그렇다면 왜 성악가 출신들이 다 주인공을 하느냐, 뮤지컬은 어차피 또 노래가 많이 들어가요. 그 노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노래를 예를 들어서 김소연
뭐 유정한 이런 서울대 성악과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뮤지컬 배우 중에서 한 30% 정도는 성악과에서 다 들어온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들의 면모를 보면은 성악 발성에서 부딪힘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처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막 생소리도 한번 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극 배우, 뮤지컬 배우들한테 좀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작품에 투입되면서 나름대로의 그 역량을 키워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악가들이 그렇게 조금만 변화시키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 오디션 이야기를 할게요. 2000년도에 이제 그때는 서렌컴퍼니가 아니었고 재미로라는 회사였어요. 그 동양제과와 서렌컴퍼니가 합작으로 만든 그런 컴퍼니였는데, 이제 오페라 유령을 우리나라의 최초로 라이센스로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이 라이센스는 아무 나라에나 주지 않습니다. 과연 경제력이 어떤지, 그 다음에 매일 70% 이상의 객석 점유율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 공연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코끼리도 들어오고 그 어마무시한 그런 그 장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 회사 RUG, 지금은 뭐 RUC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이제 라이센스를 한국에 주는 거죠. 프로듀서는 설도윤 대표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뮤지컬이 발전한 이유는, 또 발전하게 된 계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공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미제라블 때 했었고, 뭐 오페라 유령은 안 했지만, 뭐 라이센스 없이 그냥 우리나라 뮤지컬단에서 예술단에서 그냥 따가지고, 그냥 곡조를 따가지고 그렇게 공연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악보를 받고 그쪽 스태프들이 들어오고 오디션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하거든요. 라이센스가 하나 들어오면은 어떤 것을 지켜줘야 되냐면은, 일단 제가 라울 커버 역으로 데뷔를 했었어요. 라울의 옷이 뭐 금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추도 멋있게 돼 있고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단추 하나를 영국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예. 아니면 호주에서 가지고 오든지. 왜냐면은 아시안 퍼시픽의 메카가 호주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동대문에도 그런 단추 너무나 더 화려한 거 더 많은데 왜 안 되냐. 뭐 라이센스 자기들이 맨 처음에 그렇게 라이센스를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해도 뭐 가격이 얼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의상팀의 팀장님이 처음에 한 달, 두 달은 상주에 계세요. 그 다음에 국내 스태프한테 넘기는데 매주마다 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예, 그 영국의 회사가 그 매주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연출부도 마찬가지예요. 연출부도 요번에 누가 들어갔고, 배우로 누가 아파가지고 못 들어가서 커버인 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앙상블에 누가 어디로 들어갔고, 스윙인 누가 앙상블로 들어갔고, 이런 것들 다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연출부에서는 또 이제 어떤 그 연기를 어떻게 하는데 니네가 디렉션 준 것을 다 잘 이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또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끔씩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사인도 오기도 하고, 저희가 7개월 동안 공연하면서 선진국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브로드웨이도 마찬가지고, 웨스트엔드도 마찬가지고, 예, 독일 함부르크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라이센스로 하는 것이 굉장히 성행하게 됐어요. 먼저 오페라 유령을 필두로 해가지고 미녀와 야수가 들어왔었죠. 또 미녀와 야수도 들어왔었고, 또 아이다도 들어왔었고, 그 당시에 이제 막 라이센스로 들어왔던 것들이 몇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공연하는 라이센스는
다 이렇게 오디션을 하고 이렇게 공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요즘은,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스윙이 뭔지, 커버가 뭔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것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배역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오페라의 유령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쉽겠어요. 팬텀이 있고 크리스틴이 있고 라울이 있죠. 삼각 구도인데 팬텀이 한 명이 아닙니다. 예, 팬텀이 얼터의 개념으로 얼터네이트 해가지고 대신 들어간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게 얼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한 주에 몇 회 이상을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더블 개념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얼터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메인이 들어가든지. 그래서 메인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메인이 들어가고 얼터가 들어가는 건 변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앙상블을 하고 있는 그 작은 역할들을 두루두루 하고 있는 그 배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캐릭터가 비슷한 사람 2명씩을, 각 캐릭터별로 2명씩을, 크리스틴이 그러니까 메인 커버 이렇게 3명, 라울이 메인 커버 이렇게 3명, 팬텀이 메인 커버 이렇게 3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계속 공연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메인이 아파요. 그러면은 앙상블 하던 사람이 이제 커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앙상블 하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스윙입니다. 이 스윙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역을 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어느 배역이든지 간에 들어가서 그거를 그 역할을 다 커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앙상블이 메인 역할을 커버하는 거는 그냥 커버라고 하는데, 남자 스윙과 여자 스윙이 있거든요. 남자 스윙은 남자 모든 역할, 그 다음에 여자 스윙은 여자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윙 겸 라울 커버 역으로 사실 2001년도에 뮤지컬에 데뷔를 한 거예요. 오디션은 무려 9번의 오디션을 거쳐서 했고요. 거의 한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배역을 정하는데.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통역하시는 분이 라울 역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너무 성악적인 소리고 그래서 좀 주저주저한 게 있다. 그래서 스윙을 이렇게 하면서 라울 커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배역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정말 라울이 아니고 팬텀이 아니고 어떤 역할이라도 정말 합격만 하면 좋겠다. 내가 이 작품을 한 번만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영광이겠다. 그런데 어떤 역할이든지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내가 들어가면은 그걸 270회, 280회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라울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스윙이니까 이제 바리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그 다음에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이제 눈여겨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선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다 외워야 되죠. 그거를 하는데 한 달 동안은 무대를 한 번도 못 썼어요. 이제 오픈해가지고 메인들은 맨날 중앙일보에 나가고 조선일보에 나가고 맨날 거의 매일 기사가 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아니 연습할 땐 그렇게 빡세게 시켜놓고 왜 안 시키나, 도대체 이러려면 왜 뽑았나, 완전히 디프레스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성악을 내가 성악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그때는 성악한 사람들이 한 70% 이상 됐었어요. 왜냐면은 아주 특이한 오페라 뮤지컬이기 때문에 오페라 유령은 성악 전공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운이 좋았죠. 성악을 전공한 상태에서 뮤지컬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제가 디프레스 되고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누가 교통사고 났다. 그 다음에 배우가 발을 접질렀다. 또 러시아에서 그 무용수들이 와 있었거든요. 상주에 있었는데 그 무용수 중에 하나가
그 높은 그 무대 장치가 있었어요. 거기다 발이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연이 살짝 중단됐다가 앰뷸런스 오고 그 친구가 3개월 동안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컴퍼니로서는 굉장히 이게 손해가 많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치료받는 동안에 저는 그 친구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발레리노가 아닌데도 아주 어려운 발레 하는 건 다 빼버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윙은 좋은 게 뭐냐면은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스윙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익스퍼트한 사람들이거든요. 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미 뭐 주인공도 하고 조연도 하고 이렇게 막 소위 짬밥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이제 좀 지치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막 뛰는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만 이렇게 싹싹싹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스윙이 회당 페이가 제일 세요. 예. 그러니까 앙상블이나 메인들은 급여를 받잖아요. 뭐 주급 아니면 월급으로 받는데 그 스윙은 기본급을 작게 하고 한 번 나갈 때마다 뭐 무대만 일단 밟으면 무조건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메인이랑 거의 똑같았어요. 그 받는 돈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인데 그러고 모든 역할을 또 다 외우고 그렇게 이제 제가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성악적인 뮤지컬이 끝났잖아요. 7개월이 끝났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다시는 내가 뮤지컬을 하나 봐라 이러고 그냥 오페라 쪽으로 다시 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또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그 작품을 하는데 이제 오디 뮤지컬 컴퍼니죠. 그때 오디 뮤지컬과 그 다음에 SJ인가 이렇게 합작을 한 그런 뮤지컬이었어요. SJ는 삼성 계열이었고, 그래서 그 Singing in the Rain에 배역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이 어떤 배역이냐면은 프로덕션 테너라는 그런 배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하이 바리톤이잖아요. 근데 음역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면서 노래가 주로 되면서 그다음에 여자 주인공 캐시라는 여자 주인공하고 춤을 추는 그런 그 영화를 찍는 장면에 아주 소위 그 장면을 따먹는 그 역할에서 완전히 그런 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프로덕션 테너 역으로 제가 합격을 해서 또 다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뮤지컬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다 진짜 뮤지컬 배우. 내가 TV에서 보던 사람들, 뭐 남경주 선배님,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있었지? 방정식 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 캐시 역의 등등등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름을 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연극 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 성악은 이제 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저랑 같이 하셨던 또 주성중 선배님도 서울대 성악과 출신인데 지금은 그 서울시립 뮤지컬단에서 수석으로 계시죠. 예, 그분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그분도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얼터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뮤지컬이 재밌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은 오페라의 유령은 성악적인 그런 게 많고, 그 다음에 항상 연기적인 것과 저희가 뭐 연기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구사를 먹는 거예요. 무대에서 걷는 것부터 대사하는 것부터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그렇지만 이제 Singing in the Rain 하면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연기구나, 이게 뮤지컬의 한 그 안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등등등 정말 뮤지컬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도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준 작품이죠. 그래서 성악가가 뮤지컬을 데뷔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신체 훈련 당연히 해야죠. 스트레칭부터 해가지고 발레, 현대무용, 이것은 아무리 잘할 필요는 없어요. 잘하면 좋겠죠. 잘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탭댄스도 잘하면 좋겠죠. 그거는 굉장히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연기적인 것들, 연기 수업도 미리 받아놔야 돼요. 텍스트를 하나 읽는 것도. 정말 성악가들이 오페라만 하다가 이렇게 뮤지컬로 들어오면 가장 못하는 게 무대에서 걷는 거예요. 왜 성악가들 특유의 그 걸음걸이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예,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최근에 제가 오페라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페라 할 때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줘요. 야, 그냥 걸어. 그냥 걸으면 되는데 왜 자꾸 쩔뚝쩔뚝거리면서 걷니?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옛날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한쪽 다리 앞으로 놓고 한쪽 다리 뒤로 놓고 그 다음에 발성적으로 서스테인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아랫배 힘을 딱 주면서 으아 이렇게 하면서 멋있게 딱 이렇게 팔을 쫙 한 팔 들고 전혀 연기적으로는 이유가 없는 전혀 이유가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그런 성악가들이 많이 있어요, 오페라에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라보엠을 했잖아요. 라보엠 했는데 깜짝 놀란 일이 모든 성악가들이 갑자기 연기를 다 잘하게 된 거예요. 무대에서 다 잘 걷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라보엠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오페라계가 밝다 이런 느낌 좀 받았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것만 조금 더 보상이 되면 우리가 연기하고 노래하는 만큼 보상되고 안정적으로 좀 이걸 할 수 있게 여러 가지가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굉장히 우리나라 오페라계는 밝다 이런 느낌 받았고요. 연출도 너무도 잘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다음에 다시 뮤지컬 얘기로 돌아와서 뮤지컬에서 이제 그 성악가들이 하는 행동 중에 또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걷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대사할 때 한 번도 대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대에서의 대사는 조금 달라요. 무대에서의 대사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힘 다 빼고 마이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방송처럼 오늘은 뭘 먹을까? 이렇게 하면 되게 어색해져요. 오늘은 뭘 먹을까? 이렇게 해야 겨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과장되게, 약간 과장되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연극의 원래 기원이 뭐예요? 마이크가 없는 극장에서 멀리까지 보내는 그 복식 호흡의 발성으로 하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방송 매체 쪽으로 오면은 조금 고생하는 이유가 대사 톤을 확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만약에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아마 저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갖춰야 될 것들, 신체 훈련, 걸음걸이, 그 다음에 대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오페라를 하신 분들은 스태프들이 웬만하면 다 해줘요. 외국 같은 경우에 물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고 이런 사람들, 물론 헬퍼가 바쁜 상황에서는 오페라 유령같이 큰 작품에서는 헬퍼들이 몇 명 붙어요. 그런데 오페라에서는 거의 그게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소극장 오페라도 연극처럼 하는 게 많으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배우가, 이 오페라 가수가 자기 의상은 자기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의상이 오래 가고 분실이나 파손이 되지 않고 그 마음이 달라요. 오페라 가수들은 나 이거 한 번 입고 그냥 이걸로 땡인데 이러고 그냥 대충 하고 막 분장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뮤지컬 배우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일단 분장하면은 나갈 수 없어요. 분장을 지우고 나가서 팬들이랑 사진을 찍든지 의상을 걸치고 나가면 안 돼요. 이게 다 거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마인드가 좀 다르다.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시는 뮤지컬을 안 하리라 그러고 떠나는 성악가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뮤지컬 배우가 되려는 성악도 여러분들
예,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뮤지컬 학원이나 아니면 개인 교습을 통해서 노래도 그렇고 연기, 댄스 아니면은 뭐 신체 훈련 뭐든지 다 배우세요. 배우고 나서 그것을 이제 6개월, 1년 배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악도기 때문에 노래는 아마 최소 한 4년 이상 했을 거예요. 입시부터. 그러니까 노래는 별 걱정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요소들을 공부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오디션을 보세요. OTR,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otr.co.kr. 예, 여기에 우리나라 모든 뮤지컬 오디션 그 홍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기를 매일매일 접속해서 어떤 배우를 뽑고 몇 명을 뽑고 어떤 작품이고 여긴 내가 할만하겠다 그러면은 바이오그래피를 딱 해서 거기 형식이 있거든요. 먼저 서류 접수를 하세요. 아마 처음에는 서류 접수하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한 번도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운 좋게 서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셔야 돼요.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전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정확히 보여주시고 절대 꿀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이 사람은 라울 캐릭터에 어울리니까 이 사람은 팬텀 캐릭터에 어울리니까 뽑아야지 하고 카테고리를 하나 딱 정해놔요. 그러면은 그 카테고리에 여러분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 될 수도 있고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스윙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리고 뭐 그냥 코러스만 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간에 작품을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한 줄이 딱 쓰이잖아요. 자기 그 프로필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 경력자구나. 그래서 서류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은 잘 기억하세요. 한 작품이라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배역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 무대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 학교에서 공연 올렸던 거, 연극과 뮤지컬과 학교에서 공연 올렸던 것들은 다 쓸 수 없습니다. 오직 프로의 무대에서만 했던 것들, 하다못해 대학로, 뭐 작은 소극장 뭐 상관없어요. 지방 뭐 상관없어요. 무슨 작품이라든지 내가 무슨 작품에 무슨 역을 했었다 라는 것을 개런티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서류에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듣든지 이 사람 장기니까 노래를 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 장기가 연기니까 대본을 봐야 되겠다. 이 사람 장기가 춤이니까 댄스 먼저 봐야 되겠다. 그쪽에서 콜이 와요. 그러면 그거대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서 말했던 거로 돌아가서 성악가들이 그러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 왜냐하면은 노래는 웬만해서 잘 안 늘어요. 물론 제가 가르치면 많이 늘지만 그래서 좋은 역할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노래는 웬만해서 안 늘어요. 그래서 연기나 그 다음에 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를 악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다 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노래는 더뎌요. 제가 다른 채널에 이제 보컬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음치들이 있어요. 음치. 근데 음치가 교정이 될 수는 있거든요. 제가 교정돼서 지금 뮤지컬 주인공 하는 뭐뭐시기를 다 이제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다 봤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예, 연기는 원래 잘했던 친구인데 정말 쉬는 시간마다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 작품을 하면서 같은 분장실에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작품부터는 주인공만 하는 거예요. 계속. 역시 대단해. 그리고 레슨도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오디션만 또 응시하는 또 배우들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자꾸 떨어지는데 왜 자꾸 응시하지? 실력을 키우세요. 실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오디션을 하는 거지. 무슨 오디션만 맨날 여행으로 붙으려고 절대 안 돼요. 일단 내가 실력이 요만큼이라는 거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확 뛰어오르는 어떤 그런 계기가 한번 생겨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작품을 만나야 되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추어진 모습으로 꼭 오디션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 시장이 아무래도 오페라 시장보다는 크잖아요. 그리고 상업적이고, 오페라는 사실 돈 받고 오페라 출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 그냥 열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뮤지컬은 돈 안 받고 하는 뮤지컬 배우 한 명도 없죠. 예. 그렇다고 또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뮤지컬 배우 수입이 궁금하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그러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뮤지컬 배우는 일단 작품에 따라 틀리겠지만 라이센스 공연으로 해서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그런 큰 작품들, 예를 들어서 오페라의 유령, 아니면은 레미제라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외국에서 요 역할은 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특성과 사정과 그 다음에 그쪽의 그 레이지를 잘 결합해서 아마 컴퍼니에서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들보다 훨씬 많이 받죠. 왜냐하면 라이센스 작품은 그쪽의 퀄리티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 장발장이면 장발장에 맞는 목소리와 맞는 얼굴 생김새와 키와 이런 것들 다 고려한 캐릭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오디션에 당당하게 뽑혔기 때문에 내가 뭐 한 달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뭐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받는 그 레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아마 줄 거예요. 그리고 오페라 유령 팬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때는 그때는 막 초창기였고 지금보다 20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스윙하면서 라울 커버 했을 때 한 400에서 500만원 받았어요, 한 달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 정도면 1,000만원이라는 얘기죠.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메인들 같은 경우는 팬텀이 700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아마 1,500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학로에서, 소극장에서 뭐 5만원, 10만원 받는, 이제 막 시작하는, 뮤지컬과 졸업하고 성악과 졸업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어린 배우들 있죠. 이 어린 배우들은 뭐 회당 5만원, 회당 10만원, 보통 한 달에 34회 공연이거든요. 그렇게 5만원씩 잡으면은 5, 35, 150에 5, 4, 20, 170만원이네요. 예. 연습비 포함. 라이센스는 거의 연습비를 따로 주거든요. 50%를. 그런데 이런 그 국내 창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학로에서 하는 것들, 그 소극장 뮤지컬은 전부 연습비 포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비와 그 모든 게 다 포함돼서 뭉뚱그려가지고 뭐 170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만원, 만약에 회당 10만원을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뭐 340만원이네요. 예. 아마 아주 초짜들 아닌 경우는 보통 200에서 300 사이 받는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 다음에 프로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차로 내 몸값이 높아지고, 알아서 컴퍼니 쪽에서 알아서 PD들이 이분은 회당 30만원은 드려야 돼, 회당 50만원은 드려야 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면은 계약을 할 때 나는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너무 적다,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컴퍼니는 그 역할에 대해서 그 딜을 할 걸 다 예상을 해서 여기까지 딜을 받아주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다음 사람을 콜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퍼니가 사실은 갑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일단 특히 데뷔할 때는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대로 받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견이 됐을 때도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시고, 자기가 나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30만원 정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컴퍼니에서 25만원을 제한할 거예요. 그러면은 30만원을 부르세요. 40을 부르거나 50을 부르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한 예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뭐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뮤지컬 배우를 하면 그런 순수 예술 오페라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이 받는다. 하지만 그렇게 오디션에 합격할 확률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50번 오디션해서 한 10번? 10번도 안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페라 유령을 하고 싱잉 인 더 레인을 하고 지킬 앤 하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연극에 또 뭐 하나 오셀로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뭐 코카서스의 백무건 뭐 등등 정조대왕 연극적인 뮤지컬이었죠. 정조대왕 메인 역할 프린세스 낭낭도 하고 뭐 주인공도 하고 조연도 하고 다양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왜 안 하냐? 일단 제가 지금 50대 이제 초반이잖아요. 제 캐릭터가 50대 초반이면 보통 이제 나이 같은 역할이 많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팽팽해. 얼굴이. 그리고 애매해요. 애매해. 아들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늙어버리든지 몸고생 마음고생해서 늙어버리든지 아니면 진짜 더 팽팽하게 성형을 해가지고 왕자를 계속 하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뮤지컬에서는 캐릭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옷을 어떻게 입는다든지 걸음걸이를 어떻게 자기 바꾼다든지 자기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그 디테일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나는 왕자 캐릭터야. 그러면은 계속 그 왕자를 유지할 수 있게끔 헤어스타일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해두셔야 되고, 아니 나는 아빠 캐릭터야. 뭐 좀 정이 많은 아빠. 아니야 나 엄마 캐릭터야. 너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상품화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작품이 하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도움이 됐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나중에 저 만나면, 무대에서 만나면 선배님 그것 때문에 제가 데뷔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나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쑥스러워하는 게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말하는 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은근슬쩍 조 밑에다가 구독 이렇게 써붙이기만 했는데, 여러분 그것만 클릭해 주시면 구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뮤지컬 배우들 그리고 성악가들 또 이렇게 동료들이랑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은 주저리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이런 컨셉으로만 가고 있는데 아마 금방 재미있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